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 증강현실 플랫폼인 TAR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강상철 매니저님을 모시고 저희 구글 I/O 참관기와 TAR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기술원 V테크랩에서 AR 플랫폼 개발 담당하고 있는 강상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희 SKT AR, TAR이라고 부르는데요. TAR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구글 I/O에서 저희가 시연했던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우선 구글 I/O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TAR 플랫폼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은 TAR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단말에서 실행이 되는 AR 브라우저랑 컨텐츠랑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제공을 해주는 이제 서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웹 브라우저는 HTML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주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쇼핑을 한다든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AR 브라우저도 마찬가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AR 브라우저는 마찬가지로 마크업 언어라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마크업 언어는 ARML 2.0이라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업 언어는 오픈 지오스페셜 컨소시엄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표준이 제한이 된 거는 2012년 연말쯤에 제한이 됐고요. 저희가 TAR 브라우저 개발 시작이 2013년 초부터 했으니까요. 그 과정 중에 이제 표준화가 일어났고 저희도 이제 차터 멤버로 표준화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부분 컨트리뷰션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TAR 브라우저를 개발하면서 ARML 스펙에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 3,4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표준화 기구랑 공유도 하고요. 스펙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2월 달에 파이널라이저가 됐고요. 현재는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 이후 버전에 대한 논의도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TAR 플랫폼을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서비스죠. 저희가 AR이라는 게 여러 가지 SDK를 써서 단일 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AR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초반에 이제 개발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 자체를 AR 브라우저라는 아키텍처를 채택을 해서 하게 됐고요. 현재 지원하는 기능은 위치 기반 AR이랑 비전 기반 영상 인식을 통한 AR 둘 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AR 브라우저에서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 기능인데요. 저작 기능은 사실은 AR이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 영상 인식이나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좋은 AR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그거랑 약간 틀렸어요, 초반에.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사용자가 쉽게 만들고 쉽게 활용하고 쉽게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저작 기능을 만들었고요. 실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이제 저작 기능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인식 대상을 등록을 해요. 사진을 찍거나 구글 맵에서 위치를 등록하거나 그 다음 스텝은 컨텐츠를 이제 선택을 하는 단계고요. 저희 컨텐츠는 HTML 컨텐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3D 애니메이션, 비디오 스트리밍 웬만한 컨텐츠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식 대상에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는 단계거든요. 터치로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회전을 주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로 저장에 대한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가 저작자가 원할 때 SNS로 공유를 하거나 서버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엔드 유저들은 AR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표시가 되고 플레이 버튼인데 플레이를 실행을 하면 서버 요청이 가서 생성된 ARML과 타겟에 대한 정보와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AR 브라우저로 전송을 하게 되고 실제로 타겟에 대한 정보는 인식 엔진으로 전달이 되고 인식 엔진은 그때부터 인식을 하는 거죠. 위치를 인식을 하든 영상을 인식을 하든 그래서 인식이 되면 맞는 컨텐츠를 이제 그 타겟 위에 표시를 하는 형태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스마트폰용으로 이제 TAR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VR이 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몰입감 있는 AR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게 TAR4 카드보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TAR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레오스코픽 렌더링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AR을 할 때도 스테레오스코픽 카드보드를 써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AR에서 이제 인식 엔진만 빼면 인식 기능만 디세이블을 하면 그게 이제 바로 VR이 되기 때문에 VR도 지원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들도 다 ARML로 기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개발자 포럼이니까 개발서론 내용을 조금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저희 TAR 브라우저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인데 이쪽 부분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트래킹을 해주는 파트고요. 위치 기반을 위해서 GPS를 일본 로케이션 매니저, 센서 트래킹하는 센서 매니저가 있고요. 실제로 영상 인식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트래커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2D 트래킹 엔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D 트래킹 엔진 이외에 클라우드 인식 엔진이라든가 3D 트래킹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탱고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기능을 플러그인을 해서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식을 했으면 그냥 렌더링하는 파트죠. 이쪽 초록색 부분이 렌더링하는 파트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렌더링 엔진으로 오픈소스 3D 게임 엔진인 오그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ML 스펙상에 콜라다를 표준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다를 지원하는 컨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HTML 컨텐츠를 위한 뷰어, 오디오 비디오를 위한 뷰어 따로 있고요. 여기 초록색 부분은 실제로 이제 ARML을 받아와서 파싱을 해서 실제로 인식 엔진을 컨트롤하고 렌더링을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제 ARML 파서도 들어있고요. ARML 내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도 짜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이제 같이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카드보드를 위해서 스테레오스코픽 렌더링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고 ARML에서 이제 태그로 AR을 할 거냐 아니면 스테레오스코픽을 할 거냐 모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저희가 여기 있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SDK 형태로 해서 T 디벨로퍼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이나 SDK 매뉴얼도 함께 배포를 하고 있고요. 개발자들은 여기 있는 SDK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저희랑 동일한 AR 브라우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크게 기능상의 제약은 없고요.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실제로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ARML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API 콜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ARML 기술을 하고 인식돼야 될 타겟의 정보와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AR 브라우저 엔진이 파싱을 해서 실행을 하는 구조죠. 예. 요거는 이제 ARML 예고요. 딱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트래커블이라는 게 인식 대상을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이미지.zip이라는 거는 파일이 웹상에 있는데 얘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터 조절 학습키를 통해서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얘 타겟 이미지가 인식이 됐을 때 이 에셋을 표시해라라는 의미고요. 이 에셋은 비디오인데 여기에 있는 컨텐츠 로컬에 있는 컨텐츠.mp4 실제로 이 ARML을 실행을 해서 저 애플 이미지를 비추면 바로 비디오가 플레이가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가 있고요. 실제로는 AR이 간단하게 어떤 물체를 비췄을 때 컨텐츠가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중요한 유스 케이스인데요. 실제로는 스토리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앞선 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AR에는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화면에 메뉴를 구성을 한다든지 런타임에 타겟을 추가한다든지 런타임에 컨텐츠를 바꾼다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튜토리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탱고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구글이랑 협력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브로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림은 제가 조금 바꾸긴 했는데 기본 컨셉은 이거였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때부터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쉽게 만들고 일단 쉽게 쓰자. 쉽게 쓰고 AR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라는 거였고요. 뭐 컨셉은 동일하게 인식 대상을 등록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컨텐츠를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정보를 서버에 보내서 이제 엔드 유저가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컨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AR이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가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있긴 한데 이렇게 제너럴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제너럴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I/O에서 시연을 했고요. 시연은 이런 넓은 장소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공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연을 했고요. 뭐 보시면 앞에서도 보셨던 이미지라 스킵 하겠습니다. 예, 저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저작 여기서는 이제 공간 학습하고요. 공간 학습하는 동시에 공간에 대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선택하고 배치하고 공간이라는 이 속성 타겟의 속성 자체가 컨텐츠가 하나만 배치되는 뭐 이런 속성이 아니라 이쪽 벽에는 비디오를 배치를 하고 바닥에는 뭐를 배치를 하고 저쪽에는 뭐 오디오가 자동으로 플레이되고 이게 다양한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제약을 다 풀고 어떤 컨텐츠든지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RM의 패키징 생성이 돼서 엔드 유저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여기를 그죠? 아마 앞에 저희 데모 부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탱고에는 모션 트래킹, 에리어 러닝, 덱스 퍼셉션 기능이 있고요. 이 앞에서 스캐닝하는 단계에서는 에리어 러닝이 주로 쓰입니다. 에리어 러닝과 모션 트래킹이 쓰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밑에 있는 공간을 쭉 훑어보면 이 스캐닝을 하면서 덱스 퍼셉션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들을 이제 공간의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에리어 러닝을 하면서 공간의 특징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공간의 모델을 표시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부과하는 그런 저작 단계를 하는 거고요. 공간 모델을 돌리거나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약간 이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실제로 이제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짧아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이제 공간의 모델을 좀 더 나이스하게 잘 만들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좀 약간 자세히 보시면 약간 포인트들이 눈에 보이고요. 약간 거친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도 공간을 이제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제 컨텐츠들을 로테이션하고 배치하고 사이즈를 키우고 이런 행위들을 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조금만 더 보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배치를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배치 한번 보시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작된 결과를 실행을 하면 이제 해당 공간에 해당 컨텐츠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요. 뭐 애니메이션도 되고 실제로는 사운드가 레코딩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컨텐츠들이 나름의 이제 사운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말을 가지고 컨텐츠를 비추면 컨텐츠에 대한 오디오가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달 착륙성 같은 경우는 달 착륙할 때 그 오디오들이 쭉 플레이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탱고의 실제 구현은 기존 앞에서 보셨던 이제 AR 브라우저의 AR 브라우저 엔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탱고는 이제 이쪽에 모션 트래킹을 써야 되기 때문에 탱고 모드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고 스테레오스코픽 렌더링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요. 탱고도 이제 다이브라고 이렇게 카드보드 같은 형태의 HMD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쓰고 이렇게 아까 보셨던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몰입감 있게 얘가 뒤쪽 면도 돌아가서 보실 수 있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실행하는 게 메커니즘은 여기에 있는 모션 트래킹, 내부적으로는 탱고 코어, 탱고의 인식이라든가 뭐 덱스 퍼셉션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코어가 있고요. SDK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소링 관련해서는 에리얼 러닝, 덱스 퍼셉션 이런 기능들은 실제로는 이제 이 런타임에 쓰는 것보다는 이제 오소링 할 때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RML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ARML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탱고가 실제로는 이제 공간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광각 카메라 달려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비주얼 슬램이나 이런 매수 방법들을 통해서 공간을 인식을 하는데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는 탱고는 영상 인식을 하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위치를 인식하는 디바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쓰는 이제 ARML 마크업도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보시면 런모드를 탱고라고 디파인을 했고요. ADF UUID라는 게 뭐냐면 ADF라는 게 에리어 디스크립션 파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탱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간을 학습을 하면 공간에 대한 특징을 담고 있는 파일이고요. 특징을 담고 있는 파일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저작을 했을 때 저작의 결과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여기에 지오그래픽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마크업을 ARML에서는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탱고의 위치,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위치들을 이렇게 x, y, z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S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3D 모델을 표시를 한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스케일 값들은 저장할 때 이제 위치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면 이렇게 값들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구동을 해보면 탱고는 실제로 시작한 원점이 있어요. 베이스 포인트가 있고요. 베이스 포인트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위치를 넘겨줘요. 이제 API를 통해서. 네, 그래서 실행을 하면 해당 위치에 바로 이제 컨텐츠를 배치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AR 브라우저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예, 다 왔네요. 네, 마지막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카드보드 SDK는 오늘 리리즈가 됐고요. 디벨로퍼 웹사이트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SDK를 리리즈를 하고 개발자들이랑 이제 Q&A도 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좀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주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탱고나 기존의 TAR 브라우저의 이제 엔진 부분을 굉장히 개선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엔진도 개선하고 브라우저 엔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말쯤에 릴리즈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AR 브라우저를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AR 브라우저의 한계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게임이라든가 아주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는 돌리는데 좀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TAR 라이트웨이트 SDK를 내년 초에 릴리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유니티 엔진이랑 바인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암 같은 경우는 오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가끔 여러분들 질문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탱고 같은 경우는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아직 인핸스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탱고를 위한 TAR 같은 경우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어나운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 시간보다 좀 지났는데 하여튼 6시 1분